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여행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무선마을로 가는 도중 강가에 너무나 이쁜 모래톱이 보여 잠시 차를 세워보았는데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을 따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선 지금 경북 영주 봉화 지역을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 중인데요. 영주 봉화 지역은 옛날엔 교통이 불편하여 오지 중에 오지였는데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무섬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수성교를 지나 좌회전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내비는 무섬식당을 검색하면 됩니다. 무섬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곳으로 내성천이 3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통마을입니다. 무섬마을에는 2개의 외나무 다리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 다리는 S자 모양이고 두 번째 다리는 일자형 모양입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모래톱이 많이 보이지만 장마철에는 다리가 잠기거나 소실되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다리 길이는 약 150m 정도인데 폭이 좁아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다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는 지금은 새로 다리가 놓여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육지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좁아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이지만 수량이 많을 때는 상당히 아찔했을 듯 합니다. 무섬마을은 마을이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연화부수 형국이라 풍수지리학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해당합니다. 이토록 외진 곳에서 평민들과 함께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선비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다리는 거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다리에 비해서 관광객의 숫자가 적어서인지 인생샷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군요. 무섬마을 둘레길이 있는데요. 좌측 직선 모양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 정면에 보이는 산을 넘어 우측의 논두렁과 제방길을 따라 S자 모양의 외나무 다리로 오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둘레길이 어떤 형태인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정면의 나무터널로 들어가 우회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의 초입부는 생각보다 가파르군요. 숲속을 지나 중간 지점에서 내려다본 전경입니다.
등산 코스는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네요. 황금 들판을 지나 앞쪽으로 제방길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둘레길 코스는 직선형의 외나무 다리에서 시작해서 수도교를 건너는 코스인데 산행이 힘들면 S자형 외나무 다리를 건너도 됩니다. 무선마을 건너편 둘레길은 데크로 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네요. 건너편에서 본 전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니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뜨거운 햇빛도 피하면서 상쾌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입니다. 한동안 악어가 출몰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마을이라 악어도 잡아지갑이나 만들까 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이번엔 그냥 가야겠습니다. 경북에는 양반마을로 유명한 곳이 3곳이 있는데 바로 안동 하회마을, 봉화 닭살마을과 함께 봉화 무선마을입니다. 관광 안내소 바로 옆에 있는 무섬식당에서 줄인 배를 해결합니다. 마을을 돌아보면서 옛 선비들의 삶을 엿보는데요. 돌담에 주렁주렁 매달린 앙증맞은 호박도 매력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청태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오원 박재현 선생이 흥선대원군에 굴하지 않고 관직에서 물러난 것을 기리기 위한 정자라고 합니다. 정자에 올라서니 기와와 초가집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양반과 평민이 함께 공부했다고 하는 선비마을인 무선마을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꾸렸던 선조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선마을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35번 국도를 둘러보기 위해 조금 돌아서 경로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35번 국도 중 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류해서 청옥산 자연휴양림까지 도로를 따라가 봅니다. 35번 국도 중 안동에서 태백까지의 코스는 드라이브길 베스트 5에 속하는 도로로 우리나라 유일의 미슐랭 그린가이드 별점을 받은 도로인데요. 도로가 적당한 굴곡이 있어 리듬감이 좋고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속하는 청량산 도립공원에 잠깐 들렀는데 청량산은 약 3시간 정도면 왕복이 가능한 아름다운 산입니다. 공원 주차장 앞에 학소대가 멋있게 펼쳐져 있네요. 저 멀리 어딘가에 꼭 가보고 싶은 하늘다리가 있겠네요. 청량산 산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계속해서 길을 따라갑니다.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이 그림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다던데 옛부터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답네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봉화 선유교가 있는데 무선마을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치지만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경관이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하얀 철탑이 보이는데요. 운곡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이라 이날이라 불리는 출렁다리입니다. 이날이 출렁다리 바로 옆에 낙동강시 발점 테마공원도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이날이 출렁다리를 지나면 제주도처럼 신비의 도로도 있는데 오르막이 내리막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호랑이산 경관쉼터를 조금 지나면
건널목 앞 우측 산에 호랑이 2마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곳은 35번 국도 중 가장 핫플레이스인 범바위 전망대입니다. 마치 한반도 지형을 닮은 듯한 황우산 가장자리를 빙 둘러 흐르는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저 멀리 그냥 지나쳐왔던 이나리 출렁다리의 모습도 보이네요. 강 쪽에서 바라본 범바위 전망대의 모습인데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군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도로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단풍은 점점 알록달록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옥산 자연휴양림은 생각보다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날이 밝을 때 들어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숙식 장소인 청옥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는데요.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집에서 정성 들여 준비해온 찬거리를 곁들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첫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둘째 날의 일정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